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한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엄청난 실수. 누가 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서울신문이 그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네. 예, 뭐 관련해서 언급이 그동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단독 인터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정 전 의원이 김윤옥 여사가 대선 당시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다. 그 엄청난 실수라는 의미는 대선 결과마저도 뒤덮을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들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한 달 전쯤에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테이션하고 말씀드리면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정신 나간 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어요.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라고 자신이 무슨 짓까지 했느냐면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자기 개인 돈도 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MB 정부 출범 후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권력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이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를 하라. 라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냈다라는 거죠. 저는 관심 사항이 뭐 그 친구들 만나서 실세한테 가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정신 나간 일을 한 그 정신 나간 일이 뭔지가 궁금한데.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궁금하죠. 이 부분도 누굽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기획 일을 한다고 하더라. 인쇄 이런 것인데 당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 해서 보낸 모양이더라.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자꾸 괴롭히기에 청와대 가족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경찰 출신 김모 행정관에게 연결해줬다. 그 후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가족 담당이라고 한 거 보니까 김윤옥 여사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 인쇄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김 여사하고 어떻게 엮였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건대는 뭐 대통령 선거 이게 선거 기획물도 또 홍보물도 굉장히 이게 물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몇십억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겠죠. 뭐 그 관련해서 일감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해봤어요. 그런데 뭐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김윤옥 여사가 캠프하고 상의 없이 자기가 임의로 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정식으로 계약서 사인도 다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무산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소송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일 가능성. 뭐 예를 들어 허위 계약했다 그러면 이게 사기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대선이 승리하게 되면 뭐 정부 인쇄 물량을 몰아주겠다. 뭐 이런 대가로 해서 뭔가 뭐 금품을 수수한 경우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어느 것이라고 지금 딱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뭐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뭐 김 여사가 해주기로 했다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보통 상도에서도 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눈길이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 불법 자금 수수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오늘 그 김현 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원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큰 실수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뜸들이지 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이제 사실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 지난달에 이제 TBS 라디오하고 인터뷰 중에 예. 정도원 전 의원이 이제 그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돈이란 것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사회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네. 대답을 했냐면 예. 불법 자금이 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불법 자금이 정치 자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법 자금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처 네. 또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걸 받았는지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흘러나오는 설이 네. 공천헌금설이었다. 대통령도 안 되셨는데 공천헌금이었다라는 설도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시점이 조금 안 맞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검찰이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네. 김소남 전 의원의 그 공천헌금 전달 내역이 적힌 자료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래서 어제 김 전 의원을 이제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것과 연관지어서 김 전 의원이 이제 총선 전에 2008년이죠. 네. 전국 호남 향후의 여성회장을 역임을 했다는 거고 네. 또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장을 지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김윤옥 여사하고 친분도 굉장히 두터운 그런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여사를 통로로 하는 공천헌금 및 정치자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네. 또 이 김현 대변인도 마찬가지 공천헌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뭐 뭔가 이제 집권 이후에 뭔가를 해주기로 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좀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확인하지 않고 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개연성은 있는데 네. 예, 그런 건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스스로 밝히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쯤에 한 7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여야 5당 대표를 초대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정상외교 관련 이 설명한 자리 갖겠다 이렇게 밝힌 모양입니다. 4당 대표는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조건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 안보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 방식의 회담은 안 된다. 셋째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초청하라.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 초청하게 되면 한 3분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욱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안보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바쁘셨겠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안보 이슈가 예. 지금 국정의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도 한국 GM을 비롯해서 통상 압력까지 엄청난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지금쯤이면 홍준표 대표께서도 자유한국당의 이 어떤 목소리를 예. 대통령과 논의도 하고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이제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 여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수시로 모여가지고 토의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5당 대표를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5당 대표고 대통령과 청와대 배석하는 분들까지 합하면
7, 8명이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 사진 찍고, 그럼 악수하고, 모두 발언하면, 그거는 진정한, 국정을 논의한 자리라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거다. 보여주기에 된 거고, 그냥 야당은 들러리 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진정으로 그 국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됐다.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쇼 같은 건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 이런 제안 같으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3당만 만나자 하는 게 굉장히 편협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통 예전에는 가끔 이제 그러면은 지금 굳이 따지면 왜 5당이냐? 그 지금 원내를 가지고 있는 당이 7개 당이고 무소속까지면 8개 당을 다 부르든지 그러면은 아니면 이렇게 8개 당을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한 번 더 하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5개 당을 불러놔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생산적이고 논의가 있고 야당의 말에도 좀 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네, 뭐 일리가 있어 들립니다. 왜냐하면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들을 먼저 초치를 하신다 그러면 물론 다른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당의 형태를 띠고 계시는 대표분들께서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겠지만 원칙을 따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말씀은 없으실 수 있는데 5정당을 다 부르자, 5정당을 다 부르자 하시니까 분명히 뭐 내용인상의 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홍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현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일치되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라도 먼저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의도 자체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핵화 문제가 없어지고 핵을 용인하는 가짜 평화회의가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영철이가 와가지고 비핵화는 거론하지 말라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비핵화를 말을 못 꺼내내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 되고 이번에 또 중요한 어제 오늘의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그 주제가 대북 특사를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특사가 되는 것보다는 김정은이가 구술하는 걸 받아 적어오는 회의가 돼버릴 가능성이 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핵은 용인하게 되고 그리고 주한 이제 남북 대화를 한다는 그 명분하에 한미 군사 훈련은 중단되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없던 일이 되고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은 허물어지는 사실 북한이 이렇게 대화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이 3가지의 그 대북 압박 정책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보면 동조해주는 역할을 해버리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대표가 말씀하신 3가지 조건. 이제 이것도 저들 남남 간의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 설마 이 3가지를 다 받아들여야지만 원내교섭단체 회의에 참석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한 2개 정도만 청와대에서 합의를 해줘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께서 최종 결단을 하겠지만은 조건은 3가지를 하지만은 중요한 가장 정신은 진지하게 여야가 대화할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진지하게 국정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진지한 자리를 꼭 3가지 조건에 대해서 1가지 2가지 이렇게 국민학생 산수하듯이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첫 번째, 2번째 중에서 2번째가 핵심인 것 같기도 들리는데 지금 그 말씀을 주셨지만 안보라는 개념에서 군사적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 안보도 안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대표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에 안보에만 국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안보는 군사 안보입니까? 아니면 군사와 경제, 통상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보입니까?
제가 홍 대표에게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말 군사 안보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네. 거기에 대응한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때문에 한반도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남한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견해가 다양하고 심지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거를 받아 적고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좀 상상력을 더 발동을 해보면, 예.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연두교서에서 말한 내용들이 그 전에 한국이 어떤 비밀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남북 간에 좀 논의되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상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제가 문재인 정부를 폄하할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 대화 자체에 너무나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이제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일반 대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비핵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북한에 이용돼 가지고,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다 보니까 비핵화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핵을 전제로 하는, 네. 가짜 평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비밀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 정부가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북한이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가지고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정신도 없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대화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대화.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핵 이야기는 빼고, 예. 그야말로 평화 이야기하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북핵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나, 그 한미 군사 훈련이나, 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연기하거나 무력화시키고, 공조를 허물어뜨리는데, 악용되고 있고, 네. 북한은 악용하고 우리는 악용되고 있는, 예. 상황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그렇고 상당히 설득력이 없거나 비논리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네. 노회찬, 이거 국회에서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자유한국당을, 네. 비롯해 보수 정당에도 그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고 반드시 두 개의 축은, 또 여러 개의 축은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6석인데 이거, 네. 의원수 아깝다. 16석만 갖고 100석은 정의당에 달라. 그러면 한 30% 지지율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네.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할 때에, 네.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던 분들이 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금 야당의 많은 리더분들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이해할 만큼의 진정성과 정통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예. 그게 아마 노회찬 원내대표가 탁 건드린 내용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대표는 자기 당거나 좀 열심히 관심 있지 남의 당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줘서 좋고요. 예. 제가 감정적인 다양은 하지는 않겠고, 네네.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문제나 반미 문제, 네.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독주와 독선, 그리고 또 과도한 친북 저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GM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국 GM 사태에 대해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GM 본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빼가는 문제가 하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낮은 문제.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풀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방점이 서로를 비난하는 수단으로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우파 쪽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국적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네. 그렇게 빼갑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어도, 예, 예. 신발 공장에 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위주를
현정에 내려놓고 예. 큰 이득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다음 기회에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